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현찬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수학계에 엄청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자세도 한번 배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드리려고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IMO라는 대회가 치러졌어요. IMO가 뭐냐면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막 골드 메달, 실버 메달, 브론즈 메달 이렇게 이제 막 매기는 대회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대회에 누가 참여했냐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AI가 참여했어요. 어디서? 구글에서 만든 AI 팀이요. 이 대회에 참여해서 어떤 성적을 거뒀냐면요. 두둥 골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골드메달은 되게 받기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출전하는 친구들도요, 뭐 모두가 골드메달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실수하거나 이러면요, 못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메달을 이번에 받았다라는 게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연구에 참여한 메인 연구자들 분 중에 한 분이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님의 그 관련된 내용을 막 조금 이제 막 자세하게는 절대 못 써요. 이게 다 비밀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 했구나 라고 좀 막 이제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오 역시 신기한 일들이 많은데 하고 또 알고 보니까 여기 참여한 그 친구들 막 여기에 이제 막 데이터들도 막 그러니까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막 이제 혼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AI는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데이터를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주는데도 우리 이제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이제 각자의 위치들에서 수학 연구들을 하고 계시구나. 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도 받고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옛날이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오픈 AI에 있는 뭐 챗GPT 이런 거에 수학 풀어보잖아요. 되게 못 풀어요. 그게 좀 멍청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들도 우리가 쓰는 모델을 들어가면은 좀 멍청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훨씬 똑똑하긴 하고요. 실제 여기 들어가는 모델은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똑똑한 거냐? 라고 했더니 수많은 이 수학 문제 풀이의 데이터를 얘한테 먼저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한 과정을 인간들이 검수를 합니다. 여기 제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막 다 이제 IMO 출신들이 얘가 막 푼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막 이거는 제대로 된 방식, 어떤 거는 뭐 인간으로서 막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 막 하면서 점수를 막 다 매겨주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이제 그걸 학습해서 막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딱 이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병렬적 사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풀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번 옵션, 2번 옵션, 뭐 3번 옵션, 4번 옵션 몇 개인지 정확히 당연히 알 수 없죠. 다 비밀들이니까요. 어쨌든 병렬적 사고를 해서 얘는 이제 컴퓨터니까 쭉 풀어나간대요. 얘로도 쭉 풀어나간대. 쭉 풀어나간대. 그리고 이제 각각의 풀이들의 확률을 스스로 계속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들. 그리고 이제 확률이 좀 이제 낮은 것들부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탈락시키면 되겠죠. 탈락시키면 되고요. 탈락시키면 되고요. 얘만 뭐냐? 쭉 가게 해서 정답을 구하는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패러럴하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구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문제 해석법과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어떤 문제 조건을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적분함수라는 걸 봤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뭘 봤어? 뭐 역함수의 적분을 봤어. 이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그 사항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뭐 정적분함수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뭘 한다 우리 수식적으로 대입하고 미분할 거냐? 아니면 뭐죠?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하나의 함수로 볼 거냐?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쭉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능은 IMO처럼 막 이제 엄청나게 풀이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금방 끝나요. 탈락자가 금방 발생하는 거야. 조건들에 있는 몇 가지 명확한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탈락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 그럼 고민할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사실 얘는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탈락되면서 그래프로 쭉 가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AI가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뭐예요?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여러분들 또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AI 친구도요. 정말로 수많이라는 표현도 되게 부족할 것 같아.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풀려있는 이 문제들의 풀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평가한 또 인간들의 그 평가지들,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미친 듯이 데이터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AI가 이렇게 발전하면은 인간들은 뭐 하지? 라고 당장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은 인간들이 할 일이 많대요. 왜? 이 데이터를 쟤네들이 지금 만들 수는 없다더라고요. 인간이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좀 딥한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들에게도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뭐 원한다면 돈을 뭐 많이도 벌 수 있고 하여튼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라고 한다면은 수능을 공부하는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냥 자기가 공부하는 자신만의 풀이들 혹은 자신만의 뭐죠? 해석들만 고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점점 제가 느끼는 게 더 많아지고 있어. 근데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저 똑똑한 AI도 남들이 해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나의 사고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전개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풀고 내가 그냥 푸는 방식이 좋아 하면서 내 그대로만 해야지 하면 여러분들 점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말을 해도 끝까지 그냥 자신만의 풀이들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또 하나 뭐냐? 이 AI들이 이걸 풀어나갈 때 막 특이한 풀이를 한다거나 신기한 풀이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완벽하게 구조화된 풀이들을 당연히 구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서 뭔가 되게 창의적인 게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쭉쭉쭉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린 더군다나 시험 보는 거잖아. 쟤도 마찬가지로 시간 내에 딱 시험 본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봐야 되잖아. 저건 시험 되게 길어요. 우리는 100분이니까 개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화한 풀이를 너희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학습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 나 같은 이제 강사들에 의해서. 이건 강은 강사가 아니라 강영찬의 강이겠죠? 어쨌든간 학습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이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 방식과 자신만의 풀이를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의 길을 간다?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AI들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실전 개념을 잘 몰라.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학습 한번 해주시고요. 아니면 실전 개념 잘 아는데 뭔가 기출이나 엔제 적용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잘 설명해주는 우리 강의들, 뭐 기출 강의들 있고요. 저도 이제 엔제 강의들 있고요. 저 오늘도 이제 엔제 미적분 강의 거의 다 촬영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 풀이와 이 풀이를 비교하면서 점차적으로 맞춰낸다고요. 어떻게? 구조화 되도록. 그리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풀이를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가다가 이것들은 당연히 아니구나 해서 하나만 남기면서 가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걸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막 IM 얘기를 하면 설명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 방식 자체가 정확히 저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문제를 읽고 확률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쭉 간 다음에 나머지는 탈락시키고 가장 높은 걸 가는 거라고요. 근데 수능은 계속 말해주다시피 그게 생각보다 금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만 좀만 진짜 해주면요. 딱딱딱딱 떨어져요. 딱딱딱 떨어져서 이거니까 이거다. 이거니까 이거다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거든요.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뭐 나는 수학을 덜 못해서, 아니 난 수학을 덜 못해서, 난 수학을 덜 잘해서, 아니면 난 수학이 싫어서, 뭐 하여튼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모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오늘 제가 7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8월 1일에 올라가겠죠? 딱 한 달 남았으니까 그 한 달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